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김건희, 치훈선을 응징하는 방송, 오늘이 217번째 됐습니다. 이제 우리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오늘은 정대택 회장님이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는데 무슨 특집 방송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선배 검사 양재택의 애첩이며 정대택에게 뇌물, 공여주의 등으로 피소된 피의자 현재 척 김건희의 거세에 동거 생활을 하다 정대택에게 들키자 2012년 3월 대검찰청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혼례식한 후에도 정대택의 진정으로 2013년 12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자천되었고 2020년 3월에는 백은종과 정대택의 고소고발에는 총장 장모의 대응문건 등을 작성, 초와 장모의 범죄 뒷배지를 하며 얻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가호위하며 하늘도 땅도 5천만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사악한 요녀 처와 장모의 꼬봉이 되어 행동하느라 국가와 국민에게 사기치는 경제범죄 공동체라는 사실을 설날을 기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자 오늘 특집 방송을 시작했다 합니다. 이 말씀은 정대택 회장이 전하는 말씀이고요. 옳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소리는 2020년 1월 4일 발족하여 5년째 활동하는 윤석열 응징 범국민운동본부의 공과 보고와 현재도 진행 중인 윤석열의 피의 사실, 저 김건희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죄 증거와 장모 치훈선에 대한 모해위증죄 등의 고소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서울의 소리 법조 팀장 정대택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 말씀 좀 하세요. 인사는 그냥 인사를 하고 아니 그래도 인사를 해야죠. 참 좀 공손하게 인사하세요. 참 우리 귀중한 시청자분들이 그러죠.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130만을 향해서 달려간 우리 서울의 소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로 새밑입니다. 새밑. 내일 모레는 이제 정말로 청룡이 기상하는 음력 설이네요. 설날. 설날. 정말 금년 설도 너무 암울하게 맞이하드는가 봐요. 요즘 들리는 소리는 아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정말로 윤석열이는 정말 저것이 대통령일까? 정말로 이 자리에서 4년 동안 윤석열은 서초동 구의원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다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하여튼 이제라도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심기일전해서 빨리 끌어내리는 길로 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항상 믿음직하고 참 미남으로 잘생기신 정 회장님의 설을 앞둔 설 인사였습니다. 요즘 윤석열이 이제 KBS에서 녹화 방송을 마치고 내일인가요? 네, 내일 오후 10시에. 내일 오후 10시. 예. 무슨 방송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짜여진 각본 방송을 한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서 모레 11시에 윤석열이 내일 10시에 무슨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반박하는. 우리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 사기실이 어떤 공작을 꾸미면 바로 반박해서 국민들이 서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될 거고 또 설을 앞두고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서울소리가 큰 공작을 하나 지금 꾸미고 있다. 공작은 나쁜 공작도 있고 좋은 공작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요. 그 전에 공작 시간에 뭐 갖고 가자 만드는 것이 공작. 예, 만들기 공작. 적과 싸울 때 어떤 공작을 꾸며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런 공작이 있고
윤석열 같이 무슨 댓글 공작, 범죄를 범죄 공작, 아니면 고발 사주 공작 이런 것들은 나쁜 공작인데 우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한동훈한테는 좋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나라 민족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공작을 설 앞두고 여러분께 한번 공개, 우리가 해왔던 공작 내용들을 공개하는 특별 뭐라고 할까? 이벤트가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경천 동지할 그런 내용들이 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8일쯤에서 우리가 그걸 방송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8일날 대통령 사기실과 윤석열이 공모해서 KBS를 통해서 괴담이라고 할까요? 궤변이라고 그럴까요? 괴담도 들 수 있고 궤변도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반박을 해서 내일 모레 11시에 또 반박은 공식적으로 서울의 소리가 하니까 대표잖아요. 제가 나오고 그다음 최재형 목사님이 나오고 그다음 박영식 앵커의 셋이 반박 방송을 한다. 이게 윤석열이 내일 10시에 하는 KBS 방송보다 11일 날 서울의 소리가 하는 방송이 더 신뢰성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정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윤석열이가 7일 날 그 KBS하고 짜여진 대담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프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반박하는. 그러니까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신뢰성이 있는지 그렇죠. 딱 국민이 판단하세요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서 과연 윤석열의 KBS 내일 10시 녹화 방송이 더 신뢰성이 있을지 모레 서울의 소리의 공식 입장 반박 방송에 신뢰가 있을지 이거 여론조사 꽃한테 맡겨가지고 이번 여론조사 항목에 좀 넣으면 어떨까요? 저 김어준 총수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여론조사 꽃에 서울의 소리 반박 방송이 실려 있었냐, 윤석열의 KBS 방송이 실려 있었냐, 이거 여론조사 한번 정 회장님이 좀 전화해서 좀 해달라고 하시죠. 거긴 돈 많이 든다니까. 아니 돈 많이 들어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8일 날은 서울의 소리가 일 좀 할 겁니다. 공작 좀 꾸밀 겁니다. 좋은 공작 꾸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 회장님. 그 갈수록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에 근무 태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얼굴을 보면은 술에 찌들려 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이 지금 대통령은 유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술에 떨어지면은 정신없이 잘 텐데 그때 큰 사건이 나면 어떡한데요 그거. 그러니까 저도 완전 술에 떨어져 자는데 무생부치요. 저는 도리로도리라도 하든지 쩍벌이라도 하든지 뭐 이런 게 좀 화제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영이 나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한테는 참 치욕스러운 거지만 제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검찰총장 때는 잘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집에 개 몇 마리 키운대요? 저 11마리 한 말도 12마리 있고 12마리. 발발이 윤석열 발발이가 한 마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건희가 이번에 명품 뇌물 김건희 특검으로 공공에 처하니까 이제 개는 그렇잖아요. 주인을 바라보고 누가 문 밖에서 들어오면 막 짖잖아. 막 짖잖아. 주인한테 해를 끼칠까봐. 윤석열이가 지금 막 짖고 있는 형국이야. 거기다가 이제 13마리 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아라고 할 수 있나? 한동훈이가 지금 밖에 나와서 존엄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전국을 돌면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것만 동의해보세요. 저 한동훈이 같이 멘토라고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니는 애가 누구요 김경률이가 있잖아요. 심평이 더한 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완전히 김건희 등에다 칼을 비수를 꽂았는데. 마리 앙투아네트? 한동훈이가
지금 김건희를 위해서 이제 사방팔방을 노심초사 뭐 다니고 온다는 것은 난 동의가 아니죠. 참 저렇게 그러니까 저기 정대택 회장님은 법조팀장일 뿐이지 탐사보도 네. 표심보다는 정보가 좀 늦다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번에 명품 터지고 김건희 특검에 공공에 몰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사과를 해라 뭐 반발이 나온다. 제 의결에 국민의힘 반란표가 나온다 하니까 그걸 제어하려고 좌측에 있는 동훈이를 내리보냈는데 네. 동훈이가 가가지고 이 김건희가 의도하는 대로 하지 않고 김경률이라는 자를 만나가지고 네.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저 김경률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김경률이가 바로 돌아서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도 포기하고 노무현 재단을 또 무슨 뭐 건축비를 횡령했느니 이걸로 하고 그 말씀 좀 네, 적용합시다. 네.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은 한동훈이가 결국은 김경률이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고 김경률이가 노무현 재단 건축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노무현 재단 가보셨잖아요. 네. 이런 참 무식한 놈이다. 야 김경률이 들어봐라. 김경률이가 강남의 아파트 공사비하고 그 노무현 재단 건축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는 고가 2m 몇 정도 되죠? 2m 20, 30? 그 지금 노무현 재단 건물은 3m도 넘어요. 엄청 높아. 큰 교회 건물 마냥 큰 연주실 뭐 이런 건물 마냥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을 짓잖아요. 절에 대웅전 막 이렇게 단청하고 짓잖아요. 그럼 평당 5천만 원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 전에 그 절 대웅전을 제대로 지려면은 평당 5천만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그렇게 가치가 다르게 노무현 재단은 특수한 공법으로 지은 건데 그럼 강남 아파트 평당 단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김경률이 스스로 나는 무식하다, 나 멍청이다 하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하여튼 김경률이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으셔야 된다 이거지. 김경률이가 이제 김건희의 위력을 모르고 네. 까불었잖아요. 까불다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고 이제 공경에 처하고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야 경률아 너 왜 그래 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꼬리를 내리고 지금 공격 방향을 김건희 쪽으로 돌리려다가 지금 노무현 재단으로 돌렸는데 우린 그런 건 모르겠고요. 지금 김건희한테 충성을 하려고 오늘 이종배라고 알죠? 서울시의원. 그때 용기했잖아요. 내가 그 서울경찰청에 가서 네. 야단도 치고 했는데 이자가 서울의 소리를 허가를 등록을 취소하라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저한테 입장을 물어보는데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공개적으로 기자 여러분 들으면 기사 쓸 때 내 입장. 이종배는 서울의 소리와 관심을 보일 그런 자가 아니다. 그자는 무슨 고발 전문으로 국민의힘 대리 고발을 하다가 거기 눈에 들어가지고 지금 서울시 의원이 된 자로서 저희는 김종배가 서울의 소리에 그 언론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건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네이버에 기사가 JTBC 기사가 올라왔는데 19명은 김종배 욕을 하더라. 그래서 저희는 김종배가 서울의 소리 언론사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오세훈한테 요청을 오늘 했거든요. 만일 오세훈이 난 등록을 취소해줬으면 좋겠다. 서울의 소리는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싸울 거리가 있어야 싸우죠. 오세훈하고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오세훈이가 앞으로 더 정치를 할지 할지 모르지만 서울의 소리 등록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다는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이다. 나는 오세훈과 한바탕 싸우면 각오하지만 이종배는 내가 그런 천박한 이런 어떤 이런 자는 그냥 만나서 야단 한번 치는 걸로 그렇지 공식적으로 걔에 대해서 뭘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종배의 지시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타격이 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정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좋네요. 그러면 예. 우리 128만 우리 구독자 서명 받아가지고 이종배 의원직을 박탈하라 하고 상대를 않기로 했다니 오세훈이가 이걸 예. 가지고 취소를 했을 때 오세훈과의 싸움을 우린 준비하지. 그렇죠. 이종배는 저 밑에 있는 그렇죠. 저 바퀴벌레 같은 깜짝. 놈하고 무슨 싸움을 그냥 가치도- 만나면은 한번 탁 쳐서 야단을 치고 말해야지. 싸울 개하고 가치도 없다. 가치도 없다. 이종배는. 좋아요. 이종배 잘 들어봐. 이명수 기자가 이종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서울의 소리 좀 고발 좀 하라 했더니 서울의 소리 고발을 못해. 제가 인권위에다가 서울의 소리가 몰카 공작으로 김건희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 한번 내고 이번에는 또 서울시 오세훈 시장한테 등록 허가 취소라고 그러는데 왜 변증만 올리고 즉바로 백은종을 사기 혐의로라든지 몰카 공작 혐의라든지 대북 자금 받은 이런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을 안 하고 저렇게 돌려치기로 하고 있는 거는 서울의 소리가 만만치 않게 보이는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참 이종배 나쁘다. 이종배한테 한 말씀, 충고 한 말씀 어르신으로서. 야 종배야, 얘가 지금 지역구도 아니고 국민의힘 무슨 비례로 들어갔죠. 종배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자식 같으니까 설 앞두고 사람 좀 되라고 한 말씀. 종배야 인간이 되거라. 지금 그래도 너 고시 공부도 하고 무슨 한때 했다면서 그렇게 살지 말거라. 예,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이제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제를 준연동제로 했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정 의장님이 나는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견해를 밝혔고 했는데 정 의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도 그 SNS에 적극 환영한다고 잘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 어차피 이 얘기 잘하더만요. 오늘 아침에 의총에서도 잘했 하더라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연동제냐 아니면 뭐죠? 하나는 연동제 말고 또 병합제? 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진보 세력을 이간질을 해서 진보를 갈라치게 하려고 한동훈이가 했는데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로서 진보 세력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이제 저는 총선 끝나서 윤석열을 몰아내고 총선 전에는 김건희만 구속시키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힘이 모아져서 그렇죠. 우리 송영길 대표님 부인 오셨는데 이 방송 좀 여기 하시라고 할까? 여기에 마이크 좀 해가지고 이리 좀 들여보내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사모님이 오셨는데 긴급히 저희가 여기다 의자도 하나 가져오고. 여기 아니 그냥 계세요. 이제 다 준비하니까 방송팀에서. 하여튼 병립형이냐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양당제니까 병립형으로 가가지고 맞짱 붙는 게 제일 좋죠. 좋은데 어쨌든 그건 안 돼요. 이쪽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선거법은 양쪽 합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20대는 그렇게 했어요. 21대 때 이제 바꿔진 것이 연동제란 말입니다. 그것은 한쪽에서 틀면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턱 까놓고 그러니까 여기는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범진보를 아우르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저는 고민이 있다고 봐요. 이제 병립형으로 가가지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시킬 때 노동계나 진보 세력이 다 힘을 합해서 탄핵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 그 진보 세력들이 많이 섭섭해요. 많이 섭섭해.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연동제로 해가지고 의석을 이제 싹쓸이를 민주당이 했다시피 많이 대승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 민주당이 일당이 돼야 된다.
네.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면 그건 민주당 의원이 아니야. 만약에 위성정당에서 당선이 많이 되고 민주당이 적게 되면 합치면 많을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총선에서 한두 석으로 일당을 뺏길 수가 아니, 있어. 예. 저기 그 민주당이 다수석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국회의장부터 예. 전부 국민의힘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이 최소 151석은 만들어야 가지고 돼. 예. 가야 된다. 이 부분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 만일 양보를 많이 해서 다른 진보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도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일당을 국민의힘한테 뺏기면 안 된다는 고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민주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거기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 중심으로 너무 많이 가면은 또 진보 세력들이 반발해 가지고 진보가 전부 대립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싸움에서 힘이 합쳐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일당이 되도록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진보 세력들이 지역을 나올 걸 전부 안 나오고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고 진보 그 세력들은 준연동제를 통한 지난번 정의당은 심상정 하나만 당선되고도 의석을 다섯 개인가 여섯 개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오늘 내가 보니까 그 지난 총선 때 준연동제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당. 조정훈이 들어와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방을 쓸고 깨끗이 닦아도 먼지가 앉잖아. 그렇죠. 그러면 비례에서 조정훈이 있었다면 지역에서는 이상민은 왜 나왔냐 이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100명 모이면 그중에서 이상한 사람 두세서 아무리 고르고 잘 공천을 해 뽑아도 배신자가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100% 청정할 수는 없는 거라. 그 부분에 걱정은 하지 마세요. 조정은 하나 때문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잖아. 이상민 또 이원욱 이런 자들은 지역이잖아. 더 많이 나왔잖아. 숫자가 많아서 김정민 뭐 등등해서 특히 이낙연 같은 자는 또 주었더니 국회의원 또 사퇴해버리고 저렇게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재명 대표가 요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님 고민 많으면 저한테 자문을 좀 받으세요. 제가 묘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농담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하여튼 진보 세력 분들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일당을 잃도록 뭘 요구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정의당이 챙긴 것 이번 정의당은 한석도 나는 주면 안 된다고 보고 그렇죠. 5-6석 챙겼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당이 들어와가지고 5-6석 요즘에는 뭐 진보당이 정의당보다는 더 활발히 활동하지 않아요. 뭐 그 정도 가져가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나 이거 우려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촛불 집회를 하면서 촛불 집회에는 관심도 없고 이게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없어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당이니까 나도 국회의원 그 조정훈이가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리 들어오세요. 아이고 이따가 이 얘기하고 어서 오세요. 의자. 앉으세요. 야, 방송 중에 우리는 이렇게 막. VIP 오셨어요. 네, 오셨습니다. 예, 방송 중에. 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잘 보였네. 송영길 대표 사모님. 남영희 여사님 오셨습니다. 남영신 여사. 아침에 남영신 여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다고 6시쯤에 오신다 했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여기서 하는데 자,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송영길 전 대표께서 정치검찰 해체당 그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지난 토요일 날 광주에서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백은종 대표님은 또 워낙 존경하시고 또 구속되기 직전에 가장 많이 찾아뵙던 분이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시라 제가 그동안 우리 창당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대표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오늘 찾아뵈려고 근데 6시에 이제 방송 있다고 6시에 오라고 그러셨는데 남편 구치소 면회 갔다가 시간이 약간 어중찐 거예요. 집에 들렸다가 오자니 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곧장 여기 왔더니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 네, 그리고 저기 송 대표님 건강은 괜찮으시던가요? 네, 남편은 1시간씩 그 운동 시간이 아침에 재소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햇빛을 많이 못 받고 또 흐린 날 이런 때는 그래서 그 독방이지만 조그만 그 창문에 햇빛이 들면 그 햇빛을 하루 종일 쫓아서 예, 다니시고 뭐 푸시업도 열심히 하시고 스쿼시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잘 네, 열심히 체력은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참 이 서민들을 괴롭힌다는 게 네네. 예, 전에 저 갔을 때는 2008년도에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지 모르지만 네네. 인터넷 서신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인터넷 서신을 없애버려가지고 네네네. 이게 도대체 재소자가 한 5만 명이 넘는데 그 가족들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 들 텐데 네네. 그 우체국과 편지로 꼭 쓰라고 인터넷 서신은 딱 쓰면은 바로 그거 시력에다 없어도 주는데요. 네. 왜 나쁜 그걸 놈들이야. 정말 나쁜 놈이 나 이거 보고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하는지 인터넷 서신이 있었으면 저도 편지 좀 쓰고 하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대요. 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감옥살이에서는 또 네. 편지가 많이 위안이 되고 네, 네, 그거 네, 한 네. 10통 20통 오면은 네, 네, 네. 그거 읽으면서 몇 시간 그렇죠. 즐겁게 네. 보내는데 네. 그 정치인들은 그게 있어. 날 잊어버리지. 내가 잊혀지는 사람 아닌가 하고 막 네, 네,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걸 네. 보는 거야. 그렇지. 그게. 네, 네, 네. 사람- 맞습니다. 저도 저 서울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박지원, 정몽구 네네. 다 있을 때 네네네. 처음에 네. 2년 진학 갈 때 네네. 12상, 12하 네네. 그리고 네네. 독방들 쭉 있고 한데 나 서울구치 네네. 아무튼 오늘 네네. 지금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송영일 대표님이 뭐 당을 만들고 그런 내용들 좀 공개적으로 하실 말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저희 남편은 그 구속되기 전부터 그 연동형은 우리 당 그 민주당 당론이었고 국민들에게 당신도 당대표 때 약속을 했고 대선 때도 약속을 했고 우리가 지난번 정권 창출에 실패했던 것은 민주당 단독으로만 해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고 반드시 연대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그 정의당으로부터 연대를 받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0.73%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이 한 2.53%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정의당과 연대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근데 그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큰 주된 원인은 남편은 우리가 연동형을 약속해 놓고서 심상정 대표가 정말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연동형을 만들고자 무던히 애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연동형을 합의를 해 놓고서 우리 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님이나 정의당 그 지지자 분들께서 엄청 그 분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남편이 선대본부장으로서 그
심상정 후보님과 꾸준히 연대를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다음번 정권 창출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권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공조의 시스템을 선거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나 대표님이 대선 때도 그랬고 대표 되셔도 연동형을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당원 투표까지 하시고. 그래서 연동형으로, 현행 법이 연동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동형으로 반드시 가서 저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퇴진을 앞당기고 하려면 우리가 200석의 국회의원 의석이 확보돼야 되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는 200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야권과 연대해서 연동형으로 가면 우리가 이후에 윤석열 퇴진에 함께 그 힘을 모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남편은 시종일관 연동형으로 요번에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당을 만드시려고 꾸준히 애를 써 오시다가 구속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구속된 후에도 민주당에서 이제 병립형으로 가자는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대통령 후보로서 지난번 대선을 경험하신 분이고,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권을 우리 진영에서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뭐라고 반대를 하더라도 결국은 연동형으로 하실 거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당을 꾸준히 창당 준비해서 꼭 만들어라. 그리고 이 시기 중요한 것은, 남편이 구속되기도 했지만 이번 구속은 정말 판사께서 1차에 구속영장 발부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변호인단이 배제된 채로 추가 자료 검사에게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검찰, 소수의 정치검찰이 재판부를 움직이고, 요새는 언론을 또 움직이고, 검찰의 캐비넷으로 전 그 사회를 지금 지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검찰 해체, 마치 그 군부 독재 시절에 하나회가 정말 나라를 다 쥐락펴락한 그 핵심이어서 하나회를 해체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망치고 있는 것이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정치검찰 해체가 되지 않고서는 윤석열 퇴진도 힘들고, 윤석열 퇴진 후에도 그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해체돼서 제대로 된 검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남편의 그러니까 주된 생각이었고, 그래서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어라 라고 옥중 메시지를 주셔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검찰 해체당. 그냥 딱 가슴에 와닿는 이름인데, 지금 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토요일 날 광주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선관위에, 그러니까 중앙당 창당 그 서류를 접수를 한 상태. 황태현 교수가 지금 현재 대표가 누구로 돼 있죠? 네, 황태현 교수님이 그 창립위원장이었고, 남편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그 정말 오랜 기간
그 실증적 자료로 연구해 오신 황태영 교수님과 오랜 그 친분 관계가 있었고,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법통을 우리가 계승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태극기의 유래나 그 이 현대사, 근현대사에 대한 그 정말 높으신 그 학식을 남편이 많이 그 가르침을 배웠고, 그래서 남편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는 단순히 정권만 뺏긴 게 아니라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정말 나라를 찾기 위한 제2의 3.1 운동을 정말 전국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는 거다. 이 단순한 이 뭐 정부의 교체 뭐 이런 수준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꼴을 봐라. 도대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위안부 징용 가셨던 끌려가셨던 그런 분들이나 도대체 일본한테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한테 배상이 아니라 우리 기업가들 돈 뜯어가지고 배상할 거면 그게 무슨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 정말 지금도 몇 분밖에 지금 남지 않으신 이 분들의 그 이 자존심, 이거는 정말 남편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런 핵 오염수, 우리 국민들 이후의 건강을 계속 해칠 이 핵 오염수에 대한 것도 제대로 반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게 국민들한테 해가 없다는 그런 홍보나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국제 지금 외교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119대 29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격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우리 주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외 기업들이 정말 러시아에서는 돈 한 푼 제대로 뭐 10만 원 이거 받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남편은 지금 나라를 살리는 제2의 건국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신이 근현대사 연구하신 그 교수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황태원 교수님을 창립위원장으로 모시고 이 당을 창당하고 싶다. 그래서 네. 근데 창당이 이제 검찰 해체당? 정치검찰. 정치검찰 해체당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 이제 많이들 사람들 알고 있나요? 이제 발기인대를 막 한 상태고, 저희가 그래서 3월 1일 날 그 창당대회를 오후에 3.1절 오전에 행사가 많고 오후에 그 창당대회 할 예정인데, 그래서 대표님 걱정대로 이 연동형이 당에서 워낙 막 이랬다 저랬다 민주당 그 당론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이거를 힘있게 하기 어려웠던, 왜냐면 그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거 연동형으로 된다고들 하는데 이거 발기인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이게 창당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왕설래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원래 당론대로 쭉 하셨으면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 당대표 3번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제 뭐 어느 계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정말 정직하게 그 해왔던, 그래서 전국적인 남편의 지지 그 조직들도 있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나오신 이후에 전국의 이 촛불 집회에 그 와주십사 하는 데는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또 출판기념회를 전국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향한 선전포고 그 책을 내셔서 또 출판기념회도 쭉 다니셨고, 이래서 남편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계신데 그분들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 창당,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상황이라 아직 홍보는 많이 덜 됐는데, 그래서 선관위에 급하게 이제 모든 거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오늘 그 등록을 해서 그 서류가 나오게 되면 곧장 입당 원서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조만간 일주일 내 모든 게 그러니까 입당 와서 제가 대표님한테 받으러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검찰 해체당은 지역 후보를 내는 게 아니고 네네네. 비례만 지금 목표로 하는 거죠? 저희 남편은 처음 이거 진행했을 때 우리가 지역은 민주당 후보 그리고 비례로 연동형으로 해서 야권이 최대한 의석을 확보하는 것, 이게 그 기본.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 그 남편이 만드는 그런 정치검찰 해체당의 후보가 지역에서 둘이 나와가지고 싸우면 결국 국민의힘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질 정치검찰 해체당은 비례를 우선적으로 하되, 그러니까 당이 창당되면 지역에서 그러니까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민주당하고 단일화, 어느 지역에서는 또 저희 당 새로 만들어질 저희 당 후보가 지지율이 또 훨씬 높을 수도 있는 걸 또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민주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일 후보로 간다라고 남편은 단일 후보로 생각하죠. 가고. 네. 뭐 지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당 네네. 준연동을 해서 네네. 골고루 진보 정당들이 네. 200석을 차지한다 해도 일당이 국민의힘으로 가버리면 네네네. 이제 국회의장부터 네네네. 다 그쪽 상임위 등등이 네네. 해서 일단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아까 네. 이재명 대표나 이렇게 그런 분의 의견도 일당은 무조건 사수를 해야 된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당이 많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나는 선거 앞두고 당을 여기서 많이 만들었는데 다 만드는 것도 좋은데 네네. 일단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 들어가는 게 네네네. 목표도 아니고 네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네. 또 그 당을 이끈 대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법도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자기 어떤 단체나 정당에서 유능하고 네네네. 정말 윤석열 정치검찰 해체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야지. 네네네. 이번에 조정원 같은 사람들 네네. 들어가지고 논란도 많았고 네네. 몇몇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앞으로 네네. 좋은 그 방향으로 네네네. 민주당이 일당이 될 수 있도록 네네네. 힘도 써주고 네네네. 또 나머지는 네. 군소 진보 정당들이 네네. 차지해서 네. 진보 쪽이 한 200석, 지난번에는 189석이지만 네네네. 200석 정도 가져가는 이런 네.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네.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면 네. 서로 이견도 많고 말도 네네. 많고 할 텐데 네네. 송영길 대표가 구속이 네. 안 됐어야 이걸 제대로 추진할 텐데 네네. 옥중에 계셔가지고 네네네.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네. 이걸 하시는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해서 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면 네. 해주시죠. 아니 저는 인천에서 남편이 이 노동운동도 하셨었고 또 정치를 한 23, 4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때 여러 번의 선거 경험이 있는데 사실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저 인천은 노동운동의 어떤 울산과 더불어 메카라고 할 만큼 정의당 내지는 그 전에 민노당 지지세가 상당히 센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서구 뭐 김경우 의원님 그런 지역구도 정의당이 나오면 그 표만큼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국회의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후보가
저희 남편 인천시장 재선 때도 떨어졌던 게 초선 때는 야권연대가 돼가지고 야권에서 전체 남편을 밀었어요. 그래서 예. 초선 때 됐는데 재선 때 떨어진 이유가 재선 때는 그때 이석기 당대표로 진보당 그 부분을 인천 지역사회에서도 저쪽하고 단일화는 요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만 뺐어요. 다른 뭐 정의당 이렇게 다 시민사회가 다 지지를 해주셨고 그런데 결국 표를 까보니까 진보당 그 표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을 지역도 마찬가지고 정권을 우리 민주진영에서 잡는 것만큼 그거를 능가하는 그 어떤 의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결국 그 정권을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저는 병리평으로 갔으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80 딱 반이 그 연동형을 찬성하실 정도로 사실 수도권은 이 진보 보수 쪽은 뭐 보수 여당이라고 해봤자 뭐 0.5% 1% 넘는 당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진보 야당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병리평 연동형을 안 하고 병리평으로 가버리면 나오는 후보들이 많다 보면은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뭐 수도권은 사실 500표로 하다못해 3표 차이로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백 표, 뭐 2, 300표, 500표, 700표 뭐 이런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동형으로 가는 것이 병리평보다 결코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요. 아무튼 뭐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최고위에서 이름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와서 다음 날 준연동형으로 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각 진보 정당들이 창당돼 가지고 내가 봐도 막 5손가락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많은 정당들 또 새로 창당되는 정당들과 잘 논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지난번 총선보다도 네네. 진보 세력이 더 많은 그래야죠. 당. 저희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구속돼 가지고 네. 활동을 못 하고 우리 남 여사님이 이렇게 대신하면서 고생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지금 송영길 대표님 면회하고 오시는 길이잖아요. 네. 면회는 며칠에 한 번씩 가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서울구치소는 재소자가 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그 면회 시간 오후 4시면은 끝나는데 그리고 면회 따는 것도 창구에서 안 받고 SNS로 따야 되고 4시에 창고서 받았는데 안 받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4시면은 한 열흘 뒤께 접수가 되는데 딸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 컴퓨터가 느려져요. 핸드폰이 느려져요. 그래서 한 5분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불가가 떠요. 이미 다 차버린 거예요. 2,500명이 주어진 짧은 시간에. 면회실 칸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거 면회 따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요. 그래서 저도 4시, 그러니까 3시 59분에 알람을 켜놓고 매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분하고 같이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재소자들을 위한 그런 복지 환경, 이게 좀 너무 열악한 거를 저도 남편이 들어가서 더 절감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민주세력의 대연합을 기본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진영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어저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민주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연대해서 저는 크게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연동형을
힘들게 늦게라도 만드신 그 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수가 뭐 각계 뭐 이런 게 아니라 크게 보고 크게 연대하고 그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더 저기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 말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가 하시고. 아니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네. 그동안 이제 창당한 작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예. 오늘 그 드린 그런 말씀들을 우리 대표님 남편이 정말로 너무나 존경하고 마지막 엄청 추웠잖아요. 그 남편 예, 구속되기 그렇죠. 직전이. 그래서 남편이 잠들기 전에도 대표님이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정말 70이 넘으신 이 어르신께서 내가 이렇게 자도 되나 이러면서 대표님 말씀을 구속되기 전에 저한테 가장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도 오늘 대표님 처음 찾아뵙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내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했을 때 백은정 대표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아까 전화를 드렸던 거고 또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방송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여사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네. 오늘 뭐 이제 나중에 또 저거는 개인적으로 네. 할 얘기는 하고 네네. 여기 방송 마치고 네네네. 그래요.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오늘 수업 많이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윤석열 응집 방송에 갑자기 이제 송영길 저기 사모님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유 저기 서울구치소도 많이 변한가 봐요. 그 전에는 아침에 진짜? 가가지고 신청하면은 네. 시간을 잡아주잖아. 그럼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아주 전에는 그래가지고 하루 한 번씩 면회가 허용돼 있었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가 봐. 뭐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고 등등 그러는 것 같아. 그러네요. 인터넷 서신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뭐 우리 이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런 정치 검찰 세력은 국민 알기를 전부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걸로 알고 일단은 주수 피의자로 대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정말 분노스럽고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서울구치소가 옛날에는 재래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냄새나고 했는데 뺑기통이 없어지고 그 수세식으로 바꾸고 또 강경실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가지고 하루 자고 가겠다는 걸 말리느라고 거기 구치소 직원이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싱크대가 이제 강경실 장관이 봤대요. 보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 옆에서 설거지를 하니까 얼마나 놀래. 그래가지고 그 좁은 방에다가 싱크대 하나씩을 전부 설치해줘서 싱크대에서 하고 수세식으로 전부 바닥 바꿔주고 깔고. 바닥도 깔고 타일 깔아주고 옛날에는 세멘트 거기에 그냥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퇴보를 해서 뭐 물론 죄진 사람들이 고생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디 가도 최소한의 인권은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서신도 안 되고 면회도 뭐 그전에는 매일 한 번씩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된다. 그전에는 서울구치소에 2,500명이 아니라 3,000명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 얘기 마치고 본격적으로 아니 구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기왕. 시간 없어요. 지금 1시간 됐는데 무슨 구치소 얘기. 그러면 이 얘기 안 하실까요? 윤석열 장모 얘기. 합시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범죄 사실 이걸 우리 정대태 회장님이 준비해 왔다는데 윤석열이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지금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지금 뭐 현재 뭐 우선 뭐 손톱 및 뭐 가시 들은 것 말고 염통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듯이 지금 윤석열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만 제기한 것이 2020년 2월 12일 날 윤석열을 뇌물죄로 고소했잖아요. 뇌물죄 등으로. 그것이 지금 그 사건도 지금 대법원에 있고 또 2021년 11월 달에 공수처에다가 정대태가 그 요즘 손준성이 구속 1년형 받았죠. 손준성이. 손준성이가 수사정보관을 하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때요. 그러니까 2020년 2월 12일 날 우리 백 대표님하고 정대택하고 윤석열하고 그 가족을 고발하잖아요. 고소 고발을 하니까 그게 이제 그때 형사 일부로 배정이 되고 의정부로 왔다 갔다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드는 게 3월 달에 만드는 게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준성이가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형을 받은 그 재판을 쭉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방청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방송했잖아요. 네. 그 손준성이가 수사관들을 시켜서 진보 유튜브 서울의 소리 시사타파 이런데 그 모니터링 시켰잖아요. 그리고 정대택이를 사찰시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고 그걸 가지고 정대택이나 백은종이가 윤석열이나 윤석열 가족을 고소 고발하면은 그걸 보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든가 거꾸로 엮었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 이게요 말로만 하면 또 안 믿을지 모르니까 방송실 화면 띄워주세요. 방송실 예. 여기 보면은 규약께서 고소한 정대택이에요. 정대택 서울중앙지검 2022 형제 8169호는 검사 정기 인사 사유로 이동 검사실에서 김종현 이 앞에도 또 있었어요. 그래갖고 현재 지금 공공주사 2부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목이에요? 이 사건의 제목은 뭐냐면은 제목은요 말로만 하고 그거 더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이게 윤석열, 손준성, 그 다음에 권순정, 성상옥 이 네 사람을 윤석열은 그 독직 노물죄, 그 김건희하고 3년간 동거생활한 거. 그리고 나머지 야들은 아까 우리 정기택 사찰한 거. 대응 문건 만든 거.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민간인 사찰,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해 놓은 건데 이게 그 처음에 공수처에다 했더니 대검찰청으로 와요 얼마 있다가 그러더니 대검찰청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다 이렇게 사건을 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그 손준성이 판결문을 제가 입수하려고 그래요. 입수하면은 거기에 우리 서울의 소리나 정대택이 관련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것은 이제 중앙지검 2023 70634 박병인 검사는 우리가 그 윤석열 김건희 명품 뇌물로 고소한 형사 1분에 거기는 이것은 그거예요. 형사 이거 그 사건이에요. 이거 그 사건. 그 우리 대표님은 저하고 지난 그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12월 6일 날 한 사건 요 사건 번호입니다.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 명품 뇌물수 사건 형사 1부 회장 등.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 얼마나 이게 가소로운 얘기고 지가 지금 이게 수사가 되면은 중형 최소한 3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피해자란 말입니다. 자료 내리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지금 저희가 체감하는 전 윤석열 정권에서 체감하는 건 이제 다 검사들이 요직에 있잖아요. 근데 검사들이 오랫동안 윤석열은 한 30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피의자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예? 만나면은 어떤 게 인식이 드냐? 자기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모든 게 언어나 행동이나 습관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투가 윤석열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데 막 저기 중앙지검장 이성윤 나와가지고 막 말도 방송에서 못할 이런 개새끼 쌍놈의 새끼 막 욕을 하고 아니 당시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고 중앙지검장 하고 사이는 상당히 그렇게 욕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욕을 했으니 윤석열이가 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죄수들 취조할 때는 얼마나 욕을 하고 그 전에 윤석열이가 30년이 먼데부터 검사 생활했어요. 전두환 때. 1995년, 95, 6년. 그때는 귓밤도 때리고 그랬잖아. 중앙도 사람 죽였잖아요, 검사. 그런 정도로 이 인성이 틀어진 자들이 지금 하니까 모든 걸 그 수사기법으로 정치를 풀어가니까 김건희가 잘못해도 명품 뇌물을 받았어도 수사기법으로 법에만 안 걸리면 돼. 국민들이 여론이나 국민들의 눈은 그냥 무시하고 이게 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래가지고 어쨌든 빠장을 나가려고 김건희 명품 뇌물을 무슨 대통령 어디 창고로 보관했다 해서 이 대통령 사기실이 이거 전부 나중에 수사 대상인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 무리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의자 취급하는 예비 잠재적인 피의자라고 보고 이런 정책을 펴고 여론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태택 회장님은 왜 투쟁을 제대로 안 하시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이성윤하고 윤석열이는 23기입니다. 같은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이도 지금 나와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나름대로 그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너 왜 그때 못했냐? 뭐가 내가 그때 했어야지 지금 하는 얘기를 그래야 세상이 바꿔진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신성식이 그놈도 무슨 뭐 어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지가 아니었으면은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그 징계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 이런 그래서 뭐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뭐 여러 명이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이루는 거 아닙니까? 박종찬 하나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 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랬을 때에 그런 거고 지금 윤석열이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이종배에 대해서 정말로 깜도 안 되고 상대 가치도 없다고 그러듯이 난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정말로 윤석열의 이놈은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지. 장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재판에 이 말씀한 걸 녹취록을 갖다 변호사들이 재판장한테 꼬아 바치잖아요. 말씀 조심하세요. 구속되려고 구속영장 신청은 못 떠오려고 그래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변호사들 지금 최은순이나 이런 변호사들이 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재판부에다 다 갖다가 꼬질리는데 아니 말씀 조심하세요. 대표님이 이렇게 깊은데 배려 하여튼 새삼 느끼네.
하여튼 아니 내가 정 회장님 얼마나 생각하고 안혜우 회장님 고종영장 됐을 때 그 내가 하루 종일 그 가서 밤에까지 늦게까지 했었죠. 나 기다리는 봤어요. 거 봤잖아요. 봤어요. 우리는 독수리 삼총사가 아니라 동지잖아. 동지는 그러죠.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그런. 그렇죠. 예. 예. 예, 해로 그래서- 동열, 관보지교 동지죠. 그러지. 예. 그런데 야 요즘 또 한동훈이 보면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앞뒤가. 근데 그러니까 요즘 최은순이가 뭐 MBC 보도에 가석방 검토를 한다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MBC가 큰 공영방송이 소스 없이 보도는 안 했을 거고 그쪽 법무부 관계자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송했을 텐데 예. 조선일보가 팍 떨면서 법무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근데 아니 김건희 모친이잖아. 예. 대한민국 전업의 어머니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 김건희가 그 최재형 목사 카톡에 있잖아요. 예. 우리 죄 없는 어머니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라도 몇 번씩 든다 이런 카톡 내용 보셨어요? 명진이가 줄리가 그거 못 봤어요? 줄리가 그러면 그랬어요? 줄리라 하지 마요. 효원은- 고소영장 나오려고. 아니, 야, 김명신. 그 얘기 김명신. 아니 너 저기 의사하고 시집 가가지고 의사한테 너 며칠만 뛰어나와가지고 너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너 속상해하고 너한테 뭐, 너도 그러더라. 너 저 여갓집 쪽에서는 그때 너 엄마가 너 보기를 벌레처럼 봤다고, 인간 취급도 안 했다더라. 효심이 있구나, 그래도. 아니 김건희가 우리 엄마가 억울하게 옥살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 할 때 그래요? 난 정대택 회장님이 의심스러워. 그렇게 착한 최은순을 나쁘다고 자꾸 왜 하세요? 최은순이 예. 또 고소장 썼다면서 그러죠. 여기서 왜 최은순이 나쁜지 예. 해명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못 믿겠어 정 회장님을. 김건희가 그렇게 죽고 싶다고 하는데 화면 한번 띄워봐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바로 아까 지나갔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그 손준성 등을 시켜서 그 정대택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이게 문건. 이거 말고 별도로 A4지 석 장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차후에 보내드리고 이러 하고. 이제 오늘 준비한 거 많은데 밤새워도 못 오는데 피곤하신가 보죠? 예, 좋아요. 하여튼. 아니 더 하세요 그냥. 좋아요. 왜 최은순이가 예. 착하지 않은지만 해주시면 돼요. 최은수가 착하지 않은 거 보고. 그것도 하셔도 있고, 되고. 예. 있고. 그래서 요즘 김건희가 지금 집에서 저렇게 못 나오고 있고 여러분 아세요? 이번 그 윤석열이가 그 연말에 와서 대통령 부부가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건희가 못 나왔다. 이 서울의 소리가 얼마나 미혹했어 김건희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윤- 언론에 김영명 씨는 안 나온다. 그리고 옛날 그 지난 거 화면 보여주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요. 윤석열이는 모래사장에다 뭐 혀를 먹고 깨물고 죽든지 없어져야지요. 그런 수모를 다 겪으면서. 알코올 중증 알코올 중독자인데 저 솔직히 윤석열이 저기 이종배 내가 윤석열을 중증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 분명히 했으니까 고발해봐. 내가 윤석열을 병원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 검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래요 지금 자 화면 띄워줘보세요. 그러면 화면 줘보세요. 자 고소 고발장 고소인 정대택 고발인 백은정 우리는 동료니까 여기 지금 이 고소장 쓰는 중입니다. 이게 최은순, 이 김충식, 최재화 이 최재화는 최은순 친정 작은아버지예요. 언젠가 여기서 녹취 한번 들었죠? 그 늙은이 뭐 자기 양을 보고 돈 줄게 어디 가서 피어있다 오라 뭐 진단사는 끊어라 그거 한 거 있죠? 그 사건이에요. 취재와는 원래 정대택 회장님 표 있었잖아요. 편이었는데 왜 근데 고고 보활을 하고 그래요? 나중에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돌아쳤어? 어쨌든 결정적일 땐 돌아가더라고요. 아, 돌아갔어? 예. 그래서 고발을 그거 안 거야? 봤어요? 근데 막 돈 주고 꼬시고 그러잖아요. 뭐 얼마 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죄는 모해중 교사죄, 모해 증거인멸죄, 무고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거고. 지금 이 기자들도 내가 이 고소장이 완성되면은 각 언론사로 다 배포할 거예요. 내가 그냥 그대로 고소장 그대로. 예. 예, 정대택하고 백은종 이제 주소지고 최은순 주소지, 이제 김충식 주소지, 최재화 주소지. 여기에 또 최재화 딸도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전화번호 최숙자라고. 나와도 괜찮은가요? 저거? 아 이런 건 괜찮아요. 무슨 전화번호 저는 뭐 자 고소 취지. 피고소 고발인 최은순과 김충식에 대하여 모해중 교사죄, 모해 증거인멸죄. 이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이게 여기서 이게 언제냐면요. 제가 2017년도에 진역까지 하는 1년, 1년 진역한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이가 보낸 거예요. 내 1년 360일 꼼딱 살고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작년 4월 달에 그 전주 보선에 제가 이제 피선거권이 없던 거, 그 사건에 나와서 이제 죄를 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공소시효가 2003년, 4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껴놓은 거예요, 애껴놓은 거.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최재화에 대하여는 모해중죄로, 김충식과 최재화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고소고발하오니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여 죄가 되면 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범죄 사실, 이게 당사자 관계, 이것은 뭐, 고발인 백은종 이하 고발이라 함, 사회정의를 외친 응징 언론, 서울의 서리 유튜브 방송과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고소인 정대택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갑시다. 길게 해봐요. 이게 왜 이제 기초사실인지, 고소장 쓰다 보면 이게 들어가요, 기초사실. 왜 최은순은 정대택이한테 모해중을 하고 교사를 했는가? 이 건물에 있는 근저당 PF를 일으켜가지고 수익을 153억을 남겼어. 153억을 배당을 받아가지고 53억 1천만 원이 남아서 균분하기로 26억 5천씩 균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30억 배당 받은 거예요. 이게 이게 22억 100% 배당을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받아놓으니까 이것들이 정대택이가 야 정대택 저 새끼 그 이제 최은순 브로커가 있잖아요. 내남 이것들이서 정대택을 처음에는 얼마 좀 깎자. 우리가 더 뭐 자기들은 그 내연남도 나눠 먹여야 되고 하니까 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 내연남은 누구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연남 너고 나고 약정서대로 해 하니까 녹취를 해요. 이렇게 녹음을 해. 최은순, 김충식, 홍교선, 송병식 이놈들은 브로커예요. 이놈들은 저거 이제 뭐 저 골프도 치고 로타리 클럽도 같이 하던 놈들인데 얘들한테 교사가 돼. 매수가 돼가지고. 김충식한테. 예. 김충식이 돈이 1경이 넘도록 있다는데. 아이, 그건 나 안 믿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김충식이가 정대택이를 전입정을 시켜서 고발했고, 김충식이 저도 고발했고, 최은순, 최 회장이 또 검찰에 고발했다. 셋이 이제 순차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정대택이를 어떻든 엮어가지고 이제 돈을 잘라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제 이게 간단해요. 원래 이제 둘이 약정한 게 이거예요. 최은순, 정대택, 법무사 도장 다 찍혀 있고, 이 실제 약정이에요. 약정서에 의해서 정대택이가 아까 그 26억을 압류해놓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깎으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것들이 이제 법무사한테, 최은수는 법무사한테 이 수표요. 수표를 5천만 원, 1,000만 원 해갖고 1억 5천을 줘요. 1억 5천. 형 수표로.
이제 여기서 우리 독자들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뭐 천사각본 뭐 윤석열이 마누라 김건희, 김명신이 명의의 아파트 예, 가락동 34평형 아파트를 법무사 처한테 넘겨줘요. 넘겨줘. 왜 넘겨줘? 괜히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아니 돈 천사네 줬는데. 아파트를 막 남한테 돈도 안 받고 주면 천사 받잖아. 맞네요. 천사지 않아요. 천사. 저렇게 남을 네.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서? 천사 맞네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주고 또 차용증을 써요. 차용증이라면은 언제 얼마를 이자 얼마에 빌려주고 언제 갚는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중에 정대택한테 돈 주고 뭐 이런 거 들키면은 그 증거인멸해야 된다고 차용증을 가라로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대택을 이제 아까 그 도장이 하나도 없죠 여기. 예, 하나도 없잖아. 없어요. 예. 왜 도장이 없냐? 그거 다 지우고. 예. 이거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약정은 불변이다. 약정은 불변이에요. 약정. 민법의 신유성질이거든요. 1조가. 약정은 불변. 약정을 써놓고 안 썼다고 하고 약정 안 지키려고 하면 그건 백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건희도 등장을 해요. 정대택이가 도장 지우는데 뭐 지우개로 지웠어요. 아니, 김건희가 도장을 지우는 것을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녹취가 나와요. 판사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그 약정서에 의해서 정대택이가 제기한 소송은 진다. 어떤 수도 없다. 누가 와도 이길 수가 없다. 불변이니까. 불변이. 약정. 약정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꾀를 냈어. 그러니까 코치 받아온 거지. 김건희가. 양재택이 여기서 양재택이 김건희가 이불 속에서 양재택고 자면서 코치를 받은 그것은 거예요. 이제 변호사 검사 그것은 사무실 나중에 홀로 가서 받은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불러서 물어봐야죠. 물어봐. 알았어요. 이불 속에서 받았는지 알았어, 메모해놓을게. 아니면 검사 사무실 가서 네. 받았는지 이것도 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증인신문상에 넣을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정 불변이다. 그 약정서를 법무사가나 타인이 쓴 걸로 만들지 말고 정대택이가 강제로 쓴 걸로 만들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정대택이가 아니면 칼을 들었던지. 정대택 강요로 쓴 걸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를 이제 매수 시작이 들어간 거예요.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법무사는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야, 정대택이 막 이간질을 해요. 정대택이가 그런데 어디서 만났는데 너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 법무사한테. 뭐 너 정대택이한테 뭐 배신한 거 있냐? 정대택이가 그러는데 너한테 뭐 배신 당했다고 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요즘 유튜브끼리 그러잖아. 유튜브 시청자가 저쪽 가서 야 누구는 나쁜 놈이다. 또 이쪽 가서 그 정말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짓을 누가 했냐? 윤석열이의 장모, 윤석열이의 마누라 김건희, 그다음 김명신의 모친.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고 하는 천사. 아니 10원짜리 한 장 받아먹지 않았고 천사 같은 어머니라는데 왜 이렇게 매도를 넣으세요, 정 기자님? 시은순이가 이제 법무사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놓고는 한 번은 그 법무사가 저보고 야 뭐 최은순이 최 여사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자고 한다 그래. 난 서슴없이 그래 만나봐 임마. 남자라서 좋아하니까 야도 남자를 보는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만나봐 임마. 그 친구가 배신할 거라 생각. 전혀 안 하고요. 정말로.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잘못이에요. 근데 정 기자님이 여러 번 여러 번 제가 제 발등을 찍었어요. 그래, 야 옛날 뭘 만나 임마 그 나쁜 거기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만나봐. 큰일 난다 만나면 너는 그랬더니 그냥. 이제 야 말이 또 그래.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래서 정대택은 중학교 동창이고 친구라고 하니까 시은순이가 법무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불 쪽에 설 얘기가 있고 복에 설 얘기가 있다. 정대택이 빼고 한 만나자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여자를 삼각관계 만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삼각관계 할 때. 그래서 만나니까
언제 다음에 녹취록도 있어요. 정대택이야 그 법무사한테 윤석열 최은순이가 그때는 법무사라고 하네. 변호사님 아양을 떠나 변호사님 정대택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건방지 정대택은 우리가 못해요. 그 서류 좀 빼오세요. 은행에 대출 받을 서류. 요즘 한참 떠들고 있는 PF 대출. PF. 그때 2003년도에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아는 사람은 은행의 직원도 몰라요. 그때 모를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사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도장 이 약정들을 안 쓴 걸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법무사가 내가 법무사고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안 썼다고 하냐. 그러니까 도장을 지웁시다. 그러니까 근데 혹시 도장 지우자는 아이디어를 요녀가 냈다는 그러니까, 소식은 못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의심이 가죠. 예? 저렇게 의심이 가요. 법무사가 한 얘기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직 검사한테 물어봤다. 현직 판사한테 물어봤다. 요녀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줄리가. 그러니까 요녀가 그 당시는 누구하고 살 때요? 줄리가? 양대택이. 양대택이. 확실하게 하세요. 또 저 판사한테 2003년도예요. 판사한테 갔다가 변호사가 또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하면 구속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법에요. 재판 일단 불구속 기소되지 않아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특히 재판 기일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재판하는 과정에 누가 뭘 써냈다 해야 구속되는 일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방송을 그 대통령 사기실이나 내가 대통령 사기실이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종배 내가 대통령 사기실이라고 했으니까 고발 좀 해봐. 대통령 사기실에서 지금 사기친 게 내가 찾으면 100가지는 될 것 같아. 하나 그 김건희 명품을 갖다가 뭐 보관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은 이제 대통령실을 대통령 사기실로 불러도 된다. 요 지금 우리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윤석열 검찰 측이나 또 최은순 변호사 측이나 또 청와대 경호실 측이나 또 국정원 측들은 저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좀 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목소리가 좀 커서 그렇지. 우리는 법정에 가면 하나도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으로 엮어서 정대택 회장이나 서울의 소리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실보다 서울의 소리를 더 신임한다. 이번 여론조사 꽃한테 리얼미터한테 해볼까요? 대통령실하고 서울의 소리 어느 쪽이 더 신뢰가 있냐 이거 여론조사. 그러니까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하는 얘기는요. 그 이렇게 초등학교나 이제 옛날에 훈장, 초당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전부 사기꾼이에요.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내가 사기치라고 지금 김건희 카톡 봐봐요. 아까 최재형 목사 카톡 얘기하니까 정말인가 보더라는데 카톡 공개했어요. 그거는 나왔어요. 지금 어머니가 천사라고? 그럼 뭐 하루 몇 번 죽고 싶다고? 지난번 방송에 다 나왔는데.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어서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그런 효녀들하고 어머니가 옥살이 한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김건희 명예에 의해서 지금 저걸 하려고 이번 사면 저기 가석방을 해주려고 그거 다 MBC한테 딱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MBC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조선일보가 나오더라. 2020년 3월 9일 날 그 전에 정대택을 한 2, 3개월 취재해가지고 MBC 스트레이트 그 취재 기자예요. 나는 그 이용주 기자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들었는데 내 목숨을 걸고 이걸 밝혀내겠다 했다면서 이용주 기자가 지금 미국 특파원에 가 있는데 가 있다 왔어요. 좀 서울의 소리 한번 데리고 와요. 왔나 봐요. 장인수 기자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좋아요. 근데 이용주 기자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고령이고 병약하고 뭐 노인이고 뭐 해서
가석방 심사에 올린다고 했어요. 그거는 법무부 측에 어떤 양심 있는 사람이 제보를 했겠지. 그런 회의를. 그거 이제 에드벌을 띄운 거예요. 예. 한번 간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시꺼머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이제 연막을 치는 거죠. 이제 띄우긴 띄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힘당에서 이제 이번 국회의원 나올 애들이 강력하니 이제 성토하겠죠. 선거 망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저도 예. 이번 4월 10일 선거 끝난 뒤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네. 그때도 특사가 있거든요. 그때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 어느 정도 기준 한 80% 된다. 에이, 그때 못 나와요. 아니 그때쯤 되면 김건희도 그렇죠. 감옥에 가 있고 국민들이 이미 뒤집어 엎었는데 이제 그 전에 3년 모집하던 것도 재심해가지고 뒤가 더 붙어질 텐데 김건희가 4월 달 안에 감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올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걸 꺼내가지고 최은순이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재범이었고 뭐 지금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이 최은순이가 저를 위증을 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제가 1년 진영을 살고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것이 기소가 되면은 법원 2년 제가 1년 살았으니까 2년 저 선고해요. 2년? 네. 더블로? 더블로. 그럼 아무튼 한번 띄워봐요. 화면. 이제 이것은 범죄 사실. 화면. 범죄 사실이에요. 피고소고발 최은수는 모해 중 범죄 혐의. 이건 이제 올라가면 얘가 이제 증인 신문한 거예요. 이게 증인 신문 조서. 이렇게 선서했잖아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고 최은순이가 서명을 했잖아요. 선서하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물어본 이게 언제 했냐면은 2016년 5월 30일 14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2026년 5월 29일까지 시효가 있는 거예요. 10년이 모해이종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해이종 1 번호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또 넘어갑시다. 하면은 변호인 증인에게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시하고 너 왜 정대택이가 너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왜 김충식 네 내연남 브로커 김충식을 소송 대리인으로 세웠냐.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판에다가 문서 진부 확인서를 하는데 김충식이가 소송 대리인으로 허가를 하더라고요. 판사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쭉 기록을 보고 이 소송 대리 허가 자격이 없는 놈이다. 판사한테 하니까 그래요? 나 취소시켰단 말입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잖아. 이제 단독에서는 사촌 이내. 사촌 이내. 부부, 아들. 부부지 않아. 짐충식. 이불 속 부부지 않아. 이불 속 부부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너 모르대서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위증이다 이거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증거를 대요. 증거. 소송대리 허가 신청, 소송위임장 해가지고 여기 써 있잖아요. 정대택이가 제기한 소송에 최은순이가 피고 아니에요. 여기다 김충식을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최은순이가 지 도장 딱 찍어서 해줬잖아요. 이렇게 있는데도 아니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이것은 징역 2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수도 없어요. 봐봐요. 이건 또 판사가 준비서면 내고 판사가 이제 소송 대리 허가 취소한다. 변론조서.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쭉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이제 연휴 제가 그 한강진역이나 좀
안 나오면 제가 뭐 몸이 아파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아니, 투쟁력이 저하돼서 뼈를 물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쓰려고 해봐요. 이것을 자 일단 쓰는 거니까 예. 이제 다 쓰면 또 방송에 한번 공개하고 아, 그쵸, 시간도 그러죠. 많이 됐으니까 이제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죠. 그럼 한 저거 하나 시간 더 많이 해봐야죠. 남았어. 뭐? 또 이제 우선은 우리가 저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뭐? 누구? 그 줄리를 줄리? 예, 줄리. 줄리를 어떻게 잡아? 줄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 예. 우리가 줄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나는 아 알고 무슨 짓 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요? 대통령 부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예. 사람들은.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뭔지. 사람들은 이것도 저기 누구 고수장이요? 김건희? 이것도 이제 고소장, 고소인 정대택, 백은종, 예, 화면 띄었어요. 예. 그 피고소인 김건희. 이것들이 지금 그 조금만 기운 빠지면 이거 국가수나 검찰에 그냥 잡아넣는 사건이에요. 이건. 국회에서 증언감정대에 관한 법률 위반. 정대택이 국정감사 못 나가게 방해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고. 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김건희는 무슨 보고를 냈어요? 정 회장님한테? 아이 대표님도 고소했잖아요. 무슨 성폭행 특별법으로. 이런 것들 다 걸어보는 거죠. 예. 지금 그래가지고 김건희 피고소인 김건희 이하 피의자라 한다. 대한민국 국회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무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을 고소하오니 신속하게 수사하여 죄가 되면 엄벌해달라. 당사자 관계. 그래가지고 김건희는 쭉 이제 아까 이제 저 어머니하고 정대택하고 하는 사업에 나중에 돈이 되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뭔 짓을 했냐. 저 엄마가 안 되니까 저 어머니를 도와서 자 여기 보면은 피의자는 지 명의로 되어 있는 김명신으로 되어 있는 가락동 166-15 대련아파트 201호를 법무사 처 원영이한테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도요. 이것을 김건희를 취재하시는 분들은 김건희가 홍제동에서 1999년도에서 살다가 집을 나와가지고 경기도 남양주시 뉴월드 호텔 여관 옆에 있는 개인주택에 살다가 2001년도에 가락동 166-15호 대련 아파트가 준공이 돼요. 그거 이제 최은순이 권리 땅 위에다가 최은순 친정 장남아버지가 같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땅값으로 집을 세 채 받아요. 그 중에 하나를 김명신이 앞으로 명예를 해서 거기가 살아요. 혼자 살면서 거기에 논문 대필해주면서 들랑거리고 양재택도 들랑거리고 그러면서 거기 자고 8층에 올라가서 밥 먹고 했던 얘기는 쭉 했었잖아요. 이 집을 2004년 9월 달에 법무사 가족한테 비워줘요. 그리고 2004년 9월에 김건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06호로 이사와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06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김건희 앞으로 2006년도에 소유권이 넘어와요. 소유권은 명의가 전상음이 앞으로. 그러니까 누구는 2006년도에 이사 온 걸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2004년도 9월에 미리 와서 살다가 전상음이 양재택이가 특별 분양 받아서 양재택 친구 전상음의 명예로 있던 아파트를 그 과정에서 이제 중도금 잔금 넣고 완납하고 이제 제1은행인가 6억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김명신이가 계약 승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와요. 김명신 앞으로? 네, 김명신 앞으로. 그때까지도 김명신이었죠. 네, 그때 명신이었어요. 네. 명신이가 이름 바꾼 지가 언제예요? 2008년 10월이요. 그러면 양재택하고 이제 헤어지고 네. 이제 새로 이제 또 변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명도 가면 제가 네.
그도 2008년 10월에 이름을 개명할 때 양재택과 과거는 전부 모르게 하려고 그러죠. 이름 바꾸고 얼굴도 많이 바꿨나요? 그러죠. 내가. 아니 근데 2008년 10월 전과 네. 10월 이후에는 얼굴도 많이 달라졌나요? 그 당시 김건희가 자기가 양재택과 등등 이렇게 조남 회기장 관련해서 자기 나름대로 양심에 좀 꺼리니까 이제 2008년 10월 윤석열과 동거 시작 전에 윤석열을 만나러 가려고 이름도 바꾸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했죠. 아니 근데 사실대로 제가 오늘 저기 변호사들이 또 제가 거의 사실한다고 2000년대 아니, 처음 이 얘기는 지금 처음 제가 질문 드리는 2000년대 거예요. 처음 나와서도 네. 윤석열 김건희는 네. 양재택과 동거 생활하다가 아이, 그- 양재택이가 끈이 떨어지자 그만두자 네. 이름도 개명하고 얼굴도 아니, 고치고 근데 개명했다고만 했지 왜 개명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인반수잖아요. 제가 네, 촉이 네. 빠르잖아요. 촉 빠른 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죠. 김명신이 이제 윤석열 만나기 전에 양재택과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새로운 출발이 과거에는 과오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이래서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좀 더 요사스러워져 보겠다 해서 이제 좀 더 큰 물로 놀러 나가겠다 하고 2008년 10월에 이름을 바꾸고 이제 바꾸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얼굴도 좀 바꿨을지 어쩔지 이건 뭐 의혹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이제 윤석열을 만나러 갔잖아. 그래가지고 늦어도 2009년부터 동거 2008년 말이나 시작했는데 그 준비 과정이 윤석열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이 의혹은 내가 처음 질문하는 거예요. 윤석열과 만나겠다는 건 만나기 전날 한 게 아니라 너 윤석열과 한번 만나봐라 하고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또 아니면 오래 전부터 이제 양재택과는 헤어졌으니까 윤석열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누가 이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을 만날 준비 과정이 이름을 바꾸고 이제 뭐 성형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난 모르겠어요.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그렇게 해서 2008년 말에 누가 데리고 갔다겠죠 윤석열한테? 조남욱이 아들 조남욱 아들이 그러면 이미 계획된 거였네. 조남욱 아들이 데려갈 정도면 한 6개월 전부터 야 변신을 해라. 양재택과 산 걸 싹 지워버리고 이름도 지우고 변신을 해라 해서 만나러 갔다. 이건 제가 처음 오늘 이 김건희 방송한 많은 유튜브가 있는데 이걸 내가 오늘 질문하는 건 처음이죠. 특종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라고 안 해요. 제가 의혹을 공인이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분들 왜 여자를 괴롭히냐 하는데 과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하고 가도 될까요? 과거 중고등학교 때 학폭했다고 연예인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힘이 거의 물러나고 막 매장되잖아요. 근데 2008년 이전 양재택과 살 때는 처음 만날 때 양재택이 유부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간통죄야. 간통죄는 엄앵란 최무령이가 6개월 감옥살로 구속된 사건이잖아. 옛날에 간통죄면 무조건 구속 있었어. 그러면 과거 영부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덮으란 말입니까? 그냥 김명신이 여자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영부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서 우리가 알리는 거고 여러분께 영부인 주의보를 내리는 겁니다. 영부인 주의보 맞죠? 맞죠. 그래서 그 철없을 때 뭐 고등학교 때 이런 때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 학폭했다고 그게 이제 굴레가 되는 마당인데 영부인이 과거 간통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특히나 윤석열 지지하고 국민의힘 좋아하고 김건희 이쁘다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학폭한 거 왜 이 얘기해? 그러니까 이 얘기하지 말아야지. 김건희 예를 든다면 김건희가 과거에 간통죄를 분명히 저질렀다고 지금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데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다고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요. 아니 무슨 여러 가지 또 한편은 간통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간통도 좋다 이거야. 뭐 내 몸과 무슨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니까 그런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굉장히 저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서 무슨 일을 했든 몸을 팔았던 그 사람이 후에 잘 살아왔으면 나는 그 사람 영부인 아니라 그러죠. 대통령이 돼도 돼요. 네. 과거에 하루에 생활한 사람들 그 후에 그걸 벗어나가지고 정말 가정을 꾸리고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살더라도 사회적 봉사를 하고 사회에 덕이 드는 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남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으면 왜 그분이 영부인 되면 어떠냐. 이건 우리가 2001년 방송하는 첫날부터 한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뭐 과거가 좀 어떠면 뭐 뭐더냐. 이 김건희는 이 1900년대부터 현재 2024년 오늘 2월 6일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밖에도 쌍판떼기도 못 내밀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이번 연말 대통령 부부 인사에 못 나온답니다. 못 나와. 그래도 좀 일말의 양심은 아직도 어디 한 턱걸만큼 남아 있는지.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고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국정에 관여 안 하고 윤석열이 밥이나 잘해주고 집에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유경수처럼 소록도도 가고. 근데 김건희는 지금 인사에 개입하고 뇌물 받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서울의 소리 구독자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를 구독 않는 분들 또 서울의 소리를 북한 공작단이라 하고 또 서울의 소리가 평양의 소리를 하고 서울의 소리 초심을 빨리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희는 그래 자기가 돋보이고 뭐 자기 본인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왜 누명을 씌우고 지금도 온 국민한테 사기질 치고 뭐 그런 것은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용서 못해서 이 얘기 좀 해야 돼. 우리가 너무 안 했어. 지금 김건희 다큐 제작을 시작한 6개월도 넘었잖아요. 근데 돈이 지금 한 3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개봉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어제 연락이 와서 제작비가 모자라서 돈 좀 달라. 근데 지금 우리가 펀딩 모집하는데 펀딩으로 들어온 돈이 한 2,000명 했으니까 3만 원 잡으면 6천, 4만 원 한 8천.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펀딩하면 막 하루 이틀 만에 차던데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작을 만드는데 펀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김건희 다큐가 지금 범위가 넓어졌어요. 전에 이제 김건희 다큐에 들어갈 건 여러 가지 청구 문제도 들어가고 명품 뇌물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다큐로 들어가는데 다큐 제작에 지금 제작자가 어쩌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못 구하겠다. 서울에서 좀 돈 좀 지원해달라 하는데 하여튼 일단 우리가 펀딩을 한 2,000명 정도 했으니까 그분들 지금 영화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 혹시 정 회장님 감춰놓은 땅 있으면 땅 좀 요때 팔아다가 좀 좋은 일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펀딩은 3월 개봉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작비가 막판에 좀 모자라서 그런데 그래서 펀딩 하시고 영화 보실 분들은 서울의 소리 가면 밑에 더보기 누르면 펀딩 있어요. 3만 원 있고 5만 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주 그 3월 달에 개봉하면 엄청난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개봉 극장이 어디서 할지 또 우리 펀딩한 분들은 그 티켓을 드려야 되니까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 안 했는데 하도 큰 일들이 많아가지고 했는데 영화 얘기 나오고 하니까 재밌는 김건희 다큐 만들고 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우리 저기
펀딩 링크 좀 한 번만 걸어주세요. 우리 펀딩이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영화 만든다는 걸. 다큐.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3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제 되겠지 했는데 어쩌냐게 갑작스럽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뭐 영화 들어간 돈이 제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씩 보태준 돈 아끼고 해서 그 헌 돈이고 그렇지. 모든 서울의 소리에 이 물 한 병도 제 돈으로 산 거 없다.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양주잖아요, 우리 집이 주소가. 경기도 양주. 양주 시청에 전화가 왔어. 예, 시청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노인연금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대. 왜 그러냐? 뭐 의료보험을 많이 냈다나? 그래서 봐라, 나는 서울의 소리 대표지만 봉사직이다. 그 의료보험 많이 낸 건 우리 직원들 거 내는 거고, 봐라, 내가 서울의 소리 월급 받은 거 있냐? 그래서 그 지금 연금 들어놓은 것도 가압류돼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유일한 용돈인데 그 용돈인데 네. 똥 먹은 교회가 가압류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시청에서는 내가 무슨 서울에서 대표라니까 월급이나 많이 받는 줄 알고 그 연금 노인연금 기초연금을 그게 이제 통보가 가나 봐. 의료보험 얼마 낸 게 그래가지고 내가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했더니 어쩌면 유지될 수도 있겠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나 그 연금조차 안 주면은 이제 용돈이 더 적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얘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할 거 있어. 딱 이제 하나. 그리고 그거 하고 끝내고 마지막 공지 띄우자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올려봐요. 김건희가 1억을 들고 법무사를 타고 다니는 거야. 우리 어머니 최은순이 목에 칼이 들어온다. 정대택이한테 뭐 유명을 한 번 더 씌워달라. 거짓말 해달라 하고 1억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이 현재 지금 무슨 대통령 마누라라고 지가 무슨 뭐 저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아무리 앞으로 김건희가 나와서 국민 앞에 벨소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알으시라고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술조서 보면은 여기에 모든 의회 모든 내용을 김명신 여기 나오죠. 송파구 서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경임교수 이것도 사기고 이래서 이제 검찰에서 쭉 진술한 내용이에요. 이게 A4지 10몇 장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김명신이가 또 이제 법무사한테 6천만 원을 또 주고 뭐 약정을 해요.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저는 국가가 할 짓인가 정대택이를 이렇게 인형이 있는 증거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더니 소송 사기라고 도장을 지워가지고 그렇게 돈으로 법무사를 매수하고 김건희가 양재택 등 그 윤석열 뒷배를 이용해서 정대택 가족을 뭐죠? 그거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그거 뭐라고 그러죠?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그 천민 그러니까 노인연금을 받는 그러니까 그냥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나 참 내일 모레 명절 돌아오는데 딴 때 같으면 참 명절 돌아오면 롯데 백화점 가서 상품권도 한 1,000만 원씩 사가지고 이게 나눠주고 했는데 전 말씀 다 했어요. 이렇게 끝내야 되죠. 슬픈 7시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윤석열 최은순 고소장 내용도 읽어드리고 지금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내일이 7일인가요? 네, 내일 윤석열이가 귀변을 늘어놓는 날이죠. 귀담을 유포할지 귀변을 늘어놓을지 귀담 유포냐 귀변 늘어놓느냐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비판을 못해요. 대부분 그냥 받아쓰기 정도로 갈 건데 서울의 소리가 단단히 준비하고 모레 11시에 박영의식의 11 시간을 특집 방송으로 만들어서
취지영 목사랑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과연 김건희 명품 뇌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자료로 반박을 준비하고 모레 있고 낮 11시인가요? 낮 11시고 그리고 모레 오후에는 저희가 특별 공개 설 밥상에 올릴 특집 공개가 있습니다. 특별 영상 공개가 있으니까 뭔지는 김건희인지 최은순인지 천공인지 건진인지 윤석열인지는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 보는 경천 동지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로 저도 안 보여줘요. 비밀 샌다고 내가 방송에서 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모레는 이제 설 연휴 그리고 내일은 모레 또 저희는 방송 끝나면은 아침 10시부터 서울역으로 가요. 규정. 서울역 그러니까. 귀성객 상대로 홍보전을 하려고 아침 11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서울역에서 그 줄리 명품 뇌물 알리기 홍보전을 전단 촛불행동하고 함께 할 얘기. 전단 있어요? 전단은 촛불행동이 준비했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방송차 작년에도 했잖아요. 가서 할 예정이니까 모레 10시까지 서울역 홍보전에 참여하실 분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송하다 보니까 지금 딱 2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인사하고 방송 끝내요. 하여튼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2시간 했으면 이제 하여튼, 다음에 오지 그러니까 또. 다음에 여기 오늘 모니터링은 변호사들한테도 유로에 좀 얘기해주고 그러죠. 제가 한 얘기는 뭐 일도 진실한 것이고 거짓이 없고 사실만 얘기했고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빨리 쉽게 잊어버리니까 현재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명품하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지금 명품이 나오니까 도이치모터스도 계속 잊어버린다. 주가 조약도.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그 어머니하고 짜고 양재택 윤석열 코치 받아가면서 그 정대택 안소연 이런 사람들 누명 씌운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데 모든 것이 묻혀진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상기시켰습니다. 하여튼 명절 안에 이제 내일 모레 또 방송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찍이 이제 어쨌든 이번 주는 설 명절을 맞이하는 시간이고 어쨌든 하여튼 지난 1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는 청명이 승천하듯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을 정말로 지옥불로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린다. 저기 김건희 특검도 잊어버린다. 근데 사실은 명품도 우리가 발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가 안 했으면 일주일이면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들어가 버렸어요. 명품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두환 때 박종철 열사 사망을 끝까지 전두환을 항복받는데 갔듯이 저희는 김건희의 특검은 저희가 취재한 건 아니고 뉴스타파 쪽에서 많이 한 거지만 그거와 포함해서 지금 김건희 명품 천공 관계 가지고 김건희를 무너뜨릴 때까지 갈 거다. 감옥 보낼 때까지 갈 거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센 거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이런 거 하다가 연예인 사건 하나 나오면 으르르 몰려가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연예인 사건은 연예인 사건이고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 사건은 비리 사건이지.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비리 사건을 연예인 사건이 묻는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묻히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 하나 나오면 술도 자꾸 먹다 보면 더 센 거 먹듯이 센 걸 받아 기다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 말씀드리는 건 뭐가 뭐를 묻는다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다. 서울의 소리가 취재한 걸 절대 누구라도 묻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한 김건희의 명품 뇌물은 언론사상 대통령 부인을 찍힌 영상이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위신들도 이렇게 크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스스로 뭘 묻는다는 생각을 하는 건
저 검찰 독재 공화국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국민의힘 무리들이 바라는 바다. 절대 우리는 부모 때려죽인 원수같이 절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 뇌물 받고 국정농단은 이런 내용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각오로 갈 때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 총선 승리도 거기에 달렸다고 저는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이 뭐 가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옳습니다, 드리면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은 하겠네. 월요일 날은 명절이라 모두.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김건희를 깜빵으로 고맙습니다.